부동산법의 비교 정리 네 번째 시간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 조합하고 정비사업의 조합의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강의에서 이 주택법상 지역 직장 조합하고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도시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라고 이름부터 먼저 보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 조합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조합의 설립 절차하고 조합의 설립을 할 때 동의를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혼동되실 거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 자, 항상 우리 용어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사업을 하는 거죠. 미개발지를 신도시로 최초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조합은 우리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12명이 있었는데 6번 시행자로 분류하죠. 자, 추진위원회는 안 만듭니다. 추진위원회 없이 설립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미리 보시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설립 절차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장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공법상 법인 성격을 갖는 거죠. 시험 문제 포인트는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이 설립된다. 그리고 전부 한지 방식이라는 건 아시죠?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도시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기본적으로 7명 이상이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바로 재개발 조합으로 넘어가 보시면 재개발 조합은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죠.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의 준비 업무를 하면서 정관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시장문수 등한테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했을 때 조합은 성립된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문수 등은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비슷한 점은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하면 조합이 성립한다는 건 비슷한 점인데 재개발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조합 설립 절차로 들어간다. 재건축도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재건축도 추진위원회가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문수 등한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자,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설립 등기인데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도 조합 설립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하나 보시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설립인가 받고 등기, 설립인가 받고 등기, 설립인가 받고 등기인데 이제 여기 추진위원회가 없다는 사실,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서 설립인가를 신청한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땅의 중심, 토지 중심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을 먼저 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설립인가 신청을 낸다. 자, 그런데 우리 재개발 사업은 이 소유자 중심으로, 토지 중심이 아니라 소유자 중심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75%입니다. 75%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정도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것은 재개발,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자, 그러면서 재건축도 같이 볼까요? 재건축이 주택 단지 안에서 여러 동이 세워져 있는 공동주택, 주택 단지일 때는 자, 재건축이 조합 설립이 더 어렵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할 때는 재개발은 각 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설립인가인데 재건축은 각 동별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는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50% 초과하게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재개발은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2분의 1인데 재건축은 이 전체 소유자 4분의 3은 비슷한데 여기 면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분의 1, 4분의 3이니까. 그리고 각 동별 과반수라는 게 붙기 때문에 재건축 수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로 과반수를 받아가면서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4분의 3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각 동별 소유자는 없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2분의 1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조합으로 왔을 때는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이니까 면적과 소유자 부분이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한번 눈에 한번 쓱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건축할 때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됐을 때는 주택단지 옆에 한 동짜리 건물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면 그때는 그 한 동짜리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를 별도로 얻어서 설립인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앞에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니까 주택단지 안에 동의 요건에서 4분의 3, 4분의 3에서 요 뒤에만 3분의 2로 바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을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면 앞에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 이렇게 동의를 별도로 얻어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주택단지 위주로 붉은색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로넣기 형태로 문제를 많이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결론이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면적부터 3분의 2 해주고 소유자가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네,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가 먼저 나온다.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2분의 1. 네,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더 어렵다. 왜? 각 동별 소유자가 먼저 나오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렇게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 다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동의를 얻어야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요.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모두 조합원 된다. 그래서 당연조합이라는 개념은 조합 설립할 때 좀 전에 설립인가 받을 때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모두 당연히 조합원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한 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죠.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토지 소유자 기본적으로 모두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거 토지 소유자입니다. 등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오타입니다. 자,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맞고 재개발도 당연조합원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자, 앞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조합 성립 뒤에는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되면 당연조합원으로 인정돼서 동의한 자란 말이 따로 없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조합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지상권자는 빠지고 미술이 연결돼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건물과 토지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재건축은. 그래서 재개발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모두 조합원 지위를 받는다. 당연히 등자는 지우고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모두죠. 정비구역 안에 조합 설립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당연히 조합원 지위가 나온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부여 지위를 받기 때문에 동의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매도 청구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기구. 자, 도시개발조합에는 전체 조합원 모이는 총회를 둔다.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총회를 매번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 도시개발하고 재건축 비교할 때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이면 재개발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자, 대의원회 숫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만약에 조합원 총수가 1100명이면
1100명의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110명 이상 정도로 대의원 수를 두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개발도 전체 조합원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총회를 둔다. 근데 이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로 처리해서 관련 조항을 적용하시고, 자, 재개발조합은 100인 이상 조합원 수가 나오면 두어야 한다. 그 대의원 수도 도시개발과 유사하게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거의 유사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도 총회를 둔다. 재건축 재개발 공통적으로 100인 이상의 조합원 수가 있으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공통사항입니다. 또 대의원의 숫자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1이나 요거 100분의 10이나 같은 얘기겠죠. 분수니까. 전체 재건축 조합원이 1100명이면 10분의 1 이상이니까 11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버리면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1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명 이상으로도 대의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조항으로 보시고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대의원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100인 이상이면 조합원 수가 두어야 한다. 이것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어렵지만 그 동의요건 같은 것들 한번 좀 읽어보시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